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설명드린 시퀀스 투 시퀀스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도입된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을 설명하기엔 목차입니다. 기존의 시퀀스 투 시퀀스 구현한 코드에 어텐션을 추가한 방식인데요. 이번 랩에서는 어텐션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대해서 집중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시퀀스 투 시퀀스를 통해 우리는 RNN 인코더 그리고 디코더 부분을 활용하여 간단한 번역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한 개의 벡터 값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모든 정보를 담기 어렵고 입력 언어와 타겟 언어가 길면 길어질수록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 방법 중 하나인 어텐션이라는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영어 지문을 이해하거나 문제를 풀 때는 모든 정보를 기억하기보다는 중요한 문장이나 단어에 집중을 합니다. 이는 문장에서 알아야 할 핵심 메시지와 문장들은 몇 가지 되지 않고 그 메시지만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이 모든 정보를 기억할 수 없으니 특정 목적에 맞는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하는데요. 이를 활용하여 모델이 예측을 할 때도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기억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구조를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어텐션, 집중을 하다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 어텐션의 개념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적용을 할까요? 기존에 배운 시퀀스에서 어텐션을 적용한 그림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마지막 인코더의 히든을 활용하여 컨텍스트 벡터를 생성하고 그 컨텍스트 벡터를 기반으로 디코더 부분을 학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어텐션 구조에서는 매 인코더의 스텝을 전부 활용하여 컨텍스트 벡터에 적용을 하는데요. 그 전에 attention weight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서 현재 스텝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인코더의 가중치를 주는 접근 방법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는 첫 번째 스텝에 관련이 있는 디코더의 첫 번째 부분을 예측하는 과정인데요. attention weight로 보면 첫 번째와 가장 관련이 높다는 것을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코드가 어느 입력 부분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어텐션 웨이트도 마지막에는 소프트맥스를 타기 때문에 총합은 1이 됩니다. 관련 수식과 텐서플로우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나올 코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기본적인 인코더와 디코더의 구조의 코드를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시퀀스 코드에서 어텐션 부분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텐션의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같은 데이터를 활용한 간단한 번역 예제를 통해 문장을 구성하여 활용해 보겠습니다. 인코더를 구현한 클래스에 대해서는 기존 시퀀스 투 시퀀스와 동일합니다. 내부 콜 메소드에서 소스 인풋 x 입력값을 받으면 각각의 입력을 임베딩 레이어에 통과를 시켜준 후에 gRU 레이어를 활용하여 아웃풋과 스테이트를 출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동일한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텐션을 구현하기 위해 기본적인 관련 수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텐션은 디코더 쪽에 구현이 되는데요.
우선 현재 스텝에서 어떤 인코더가 중요하게 반영이 되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스코어를 구해 보겠습니다. 스코어를 구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바다르 어텐션 스타일의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텐션 웨이트를 구하는 과정인데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스코어 값을 기반으로 소프트맥스를 취해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값이 나오겠죠? sum은 1인, 다음 컨텍스트 벡터는 각 히든 값에 기존에 구했던 웨이트 값을 곱하여 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스텝에 있는 디코더의 출력값과 그리고 컨텍스트 벡터를 컨캣 합쳐서 어텐션 벡터를 생성하여 반영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텐서플로우 코드로는 어떻게 구현해 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코더 부분에서 기존 시퀀스에서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초기에 세팅하는 값은 이전의 인코더와 매우 유사하고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하나 차이였는데요. 어텐션을 위해서 마지막에 댄스 벡터와 같은 W1, W2, 그리고 V 값을 구해줍니다. 앞에 구현했던 수식을 활용하기 위해 미리 선언해 준 건데요. 이 다음 코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알아봤던 수식에서 배웠던 값을 좀 나열해 보았는데요. 스코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바다나우 스타일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바다나우 스타일을 코드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전 슬라이드에 이닛에 선언하였던 W1과 W2 그리고 V를 전부 다 활용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W1 그리고 히든 값을 넣은 W2를 구현한 후 탄젠트를 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V 레이어를 구하여 스코어를 뽑아냅니다. 이는 아래에 구현했던 식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 다음에도 과정이 거의 유사합니다. 어텐션 웨이트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어텐션 웨이트의 수식을 활용할 건데요. 여기서는 소프트맥스를 활용하여 구현을 해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인코더 출력값과 어텐션 웨이트의 가중치를 곱하여 컨텍스트 벡터 값을 구해줍니다. 자, 이제 이어서 기존에 구한 컨텍스트 벡터와 디코더의 입력값을 활용하여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보면 기존에 구했던 컨텍스트 벡터와 임베딩을 통과한 디코더의 인풋을 활용하여 GRU 값을 구해서 출력값을 만들어내고요. 마지막에 최종 출력값인 풀리 커넥티드를 연결하여 값을 생성해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학습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학습 과정은 거의 유사합니다. TF 데이터로 생성하였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소스의 인풋과 타겟의 인풋, 그리고 레이블 값들을 로드하여 학습을 하는데요. 인코더의 최종 출력을 디코더의 첫 히든 벡터로 대입해주고 디코더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나 디코더의 첫 입력에서 문장의 시작을 의미하는 beginning of sentence를 넣어주는 과정, 그 이후에 예측값과 디코더의 히든값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과 마지막으로 디코더 학습 시에 이전 스텝의 정답 단어들을 다음 스텝의 입력값을 넣어주는 티처 포싱 역시 랩 12.5에 나와 있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과
최적화를 하는 과정도 유사합니다. 학습을 하면서 업데이트돼야 할 파라미터는 베리어블에 저장하고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추가로 출력된 값은 10번의 에폭마다 프린트로 확인하면서 체크 포인트에 저장하는 방식도 유사합니다. 랩 12.5에서 적용하였던 시퀀스와 이번에 어텐션을 적용해서 학습을 비교한 과정입니다. 금이 구현한 코드는 아무래도 소규모의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했기 때문에 기본 시퀀스와 어텐션을 추가한 버전이 큰 차이를 보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요. 학습 과정을 보면 같은 에폭으로도 조금 더 빨리 로스가 떨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레딕션도 시퀀스와 동일합니다. 모델에 예측을 하면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과정까지. 관련 시퀀스 어텐션을 활용하여 우리는 간단한 번역 모델을 학습하여 봤는데요. 시퀀스 모델은 번역에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챗봇, 그리고 요약 등등 무궁무진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코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차이점은 입력에 질문을 넣고 답변에 응답을 넣는 방식으로 대화 모델, 챗봇을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강의에선 다루지 않겠지만 공개된 샘플 한글 챗 데이터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챗봇을 구현한 코드를 추가해 놓겠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은 시퀀스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퀀스 어텐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수식을 구현하고 텐서플로우로 직접 라이브러리 대신에 어텐션을 적용하는 방식이 조금 생소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텐션과 시퀀스의 개념은 자연어 처리에서는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이고, 실제 서비스에서 번역 모델이나 아니면 대화 모델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니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연습을 통해서 체득을 하신다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일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